오늘 설명드릴 게 적성묘, 석관묘, 석광묘거든요. 그럼 적성묘는 방금 봤죠? 적성묘, 적석총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살펴볼 게 있죠. 석광묘가 또 있습니다. 석광묘. 석광묘는 뭐냐? 석광묘. 돌 덧널 무덤입니다. 우리말로 돌 덧널 무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선사시대, 뭐 신석기죠. 신석기, 선사시대, 고대 초기 국가 삼한, 고대 삼국 고구려, 고대 삼국 백제, 고대 삼국 신라, 고대 삼국가야. 여기는 또 신라를 써놨네요. 그죠? 자, 그래서 널 길이 없이 석재로 내벽을 쌓은 무덤을 지칭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석광묘라고 한다. 용어상 돌널 및 돌방과의 구분이 명확히 않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돌널 무덤이라고 했던 이 석관묘하고 자 석광묘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뭐 혼용해서도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돌 덧널 무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포한다. 고구려 집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신라 가야권 영남 지방에서는 각기 굴식 무덤으로 변천되기 전까지 가장 성행하는 구조 형태이다.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기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돌널 무덤은 삼국시대 전기에 성행했고 굴식 무덤이 보편화되는 6세기 중엽에 쇠퇴하였으며 그 뒤로는 최소형 배장용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주로 이제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대 이래로 활석이나 넷돌을 사용하여 벽체를 수직으로 쌓고 뚜껑돌을 덮은 단순한 구조의 단장용이므로 추가 장용으로 만들기 위해 폭을 늘리고 천정부를 좁힌 굴식 무덤이 급격히 확산되기 전까지는 한반도 동남부 지방에서 자, 또 나왔죠. 지역이 어디라고 합니까? 한반도 동남부 지방이랍니다. 여러분, 한반도 동남부 지역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 보신 바대로 여기 보시면 적성묘, 석관묘, 석광묘는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한반도, 그죠? 일본, 그렇죠? 중국의 동북지방, 그리고 이 위쪽에 시베리아. 자, 이 지역에 분포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자, 이게 우리나라 백과사전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년 전이죠. 2년 전 3월 달에 자,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도 저는 역사 선생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 적성묘는 중국에는 없는 양식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 양식이다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자, 이 요령성과 내몽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중국의 동북지방 이 위로도 더 올라가죠. 이 중국의 동북지방과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영토를 이렇게 봤으니까요. 최대로. 그래서 이렇게들 알고 있죠. 이렇게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자, 이쪽에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졌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뒤졌어요. 제가 그 영상을 자료만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올렸는데 뭐 몇 분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이거를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이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내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 관내가 뭐죠? 관내. 이게 무슨 뜻이죠? 관이 뭐죠?
관은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리장성이, 자, 보세요. 만리장성이라는 건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장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냐? 성벽이 있습니다, 우선. 장성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성벽이죠. 그렇죠? 장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성벽 중간에 망루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망루뿐만 아니라 이 뒤에다 이렇게 성을 같이 짓기도 하죠. 중요 지역에. 그게 관인 겁니다. 관. 우리가 무슨 뭐 산해관이니 무슨 관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에 딸린 성. 그게 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관내라고 쓴 거는 보통 이거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관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히 이 산해관을 뜻합니다. 산해관. 여기에 있는 산해관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관내라는 게. 예. 이런 표현은 중국에서도 100년 전에 항일 전쟁할 때 많이 썼죠. 왜 썼을까요? 이 위가 뭐였죠? 여기는 만주국이었습니다. 만주국. 자, 당시에 만주국, 자, 당시에 중화민국 때요. 제가 이거 좀 약간 옆으로 간 얘기인데, 자, 1911년에 신해혁명이 있었죠. 중화민국입니다. 민국. 자, 민국 시절에 11년에 신해혁명이 나서 중화민국이 생겼는데,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이 나서 이 지역을 뺏겼습니다. 뺏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민국에서. 이 지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국이 누굴 물리치고 생겼죠? 청나라를 물리치고 생겼죠. 청나라를 물리치고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라고 인식을 했지 이 민국을 세운 한족들의 영토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100년 전에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뺏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크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땅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요. 자, 일단 뭐 옆으로 나간 얘기 뭐 잠깐 했고요. 자, 그래서 관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만리장성 이남의 이 땅이 진짜 중국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특히나 100년 전 중국 사람, 청나라 이후의 중국 사람들은 이 지역을 특히나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지 여기는 청나라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관내라는 표현이 실은 중국 역사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내 지역이라고 제가 쓴 거는 진짜 중국 땅이라고 한족들이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내 지역에 그러면 아까 우리 한글로 된 그 한국 백과사전 표현에 의하면 이 안에는 적성묘, 석관묘, 석광묘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동이족의 것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써 있었죠.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일본에만 있었다고 시베리아에만 있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생으로. 이거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제가 생으로 찾은 겁니다. 몇 달을. 그래서 버전을 계속 높여가다 2.0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총 182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182기가 있습니다.